잠깐 시간을 내서 스승의 날이 지났는데 오늘 부모님께 전해드립니다. 뭘 주시? 어제 완도 교화 60년 그 기념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공도자 숭배 오늘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도자 모신 곳에 조금 전에 참나분 있고 성가 부르셨죠? 네. 공도자 모신 곳에 큰 번영문다. 공도자를 숭배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내용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우리 각자도 공도 정신을 제받아서 공도 활동을 하자는 것. 어떻게 해야 공도 정신을 체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생의 요법 구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불리자. 자, 이제 일상생의 요법 1조에서 8조까지 실천이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공도자가 되고 싶어도 공도 정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상생의 요법 9조에다가 공익심이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면 공익심이 있으려면 공도를 위하려면 일상생의 요법 1, 2, 3조로 대소유무 이치고 중심이 딱 잡혀버리고 이론상 진리가 다 깨쳐나가지고 내 마음이 이론상 진리가 되어버렸을 때 대소유무 이치가 되어버렸을 때 법신불 사음이 되어버렸을 때 공도정신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빠져버리고 어떻게 공도정신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 탐진치 자기 분별주착으로 시끄럽게만 오지 진리가 안 되어버리고 이치가 안 서버리고 법신불 사안이 안 돼버리면 절대 공도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사조가 뭡니까? 신과 분과 우와 성으로서 불신 탐욕 나오를 제거하자. 근데 불신, 사람을 못 믿고 진리를 못 믿고 뭐 믿는 것이 없어. 그거 어떻게 공익심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불신 탐욕, 욕심이 꽉 차가지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공도정신 공익심이 나오냐고요. 그 다음에 불신 탐욕 나오고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하기가 싫어. 들으면 잊어먹고 들으면 잊어먹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듣고 다 잊어버리고 뭐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익심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참 왜 그렇게 이영훈 교무 어리석어? 그것은 이제 이영훈 교무한테 대소유무가 없다고 말이야.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애를 전혀 모르고 자인까지 해버리고 사는 교무, 너를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탐욕 나오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공익심이 나오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조가 뭡니까? 탈욕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힘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 의지. 여자들은 젊어갖고 남편한테 의지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의지하고 죽을 때는 또 막 아파 죽는다고 병원에 의지하고 막 딴 사람한테 의지하고 복지에 의지하고 그러지 내 힘으로 살라고 안 해. 그 공익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자본이 성자를 본유해서 자꾸 진리를 배우고 성자를 본유해서 대종사님께 자꾸 대소유 이치를 배우고 대종사님께 법식을 상을 배워서 그걸 깨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공익심이 나오고 공도정신이 나오지. 그렇게 그냥 지자본의를 안 해. 성자한테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 안 배워. 공익심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내가 이제 성자께 배워서 진리를 깨친 만큼 이치를 깨친 만큼 법신불 사안의 은혜의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소유무 이치 모르는 사람은요 살면서 파랑고예요. 파랑고에 어제도 우리 공부했지만요 진리 놓치고 뭐 공부방 빠지고 몇 번 공부 안 했더니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공부인이 어제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솔직히 교무님 저 공부 많이 빠지고 교당도 멀리 했는데 그러고 인생 살아보니 괴롭습니다. 어제는 말 어찌나 괴로운지 공부 11시에 시작하는데 9시 몇 분에 와서 법당에 앉아 있었대요. 왜 그래요? 요동을 쳐서가.
자기 뭐 저기 조금 노골적인 표현으로 또 이런 소리 하면 교훈과 교함 없이 그런 소리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막 지랄을 쳤대요. 그 공부인 말이에요. 그 공부인 말.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법당에 와서 앉아 있어 보니 진짜 공부 놓친 게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보니 어디 가서 내 괴로운 심정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 솔직히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말을 해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나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 가서도 공부해봤대야. 우리 교당 안 나오는 동안. 나가서 해봤는데요. 정말 생활이 없고 삶이 없고 일상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았어요. 어제 우리 그 공부방 오신 분들은 다 들었죠. 그 얘기. 공도정신 안 나가요. 그렇게 공부를 놓아버리는데 어디 공익심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도자고 1조에서 8조까지 공부를 실천하는 사람이 공익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을 훌륭히 여기서 극진히 숭배를 해줘야지. 공부하는 사람을 그렇게 뒤에 가서 누구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누구만 대소유무이치 있냐 나도 있다, 너는 뭐 그만큼 뭐 고생해서 그걸 깨쳤다 그러는데 나는 너보다 더 고생했다 막 이러고 들으려고 안 해. 그 공익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도자 숭배가 안 되면 낙원이 없어요. 발전 없습니다. 교단.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하자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리타해와 원근 친소에 끌리는 이기심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돌려서 공익심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공도정신을 체험하는 길이며 우리 자신이 공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따라서 공도자는 특별한 능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나는 저 내용 저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타원님보다 제가 공익심에 대해서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 설교 딱 멈추게 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공도정신이 자꾸 깨쳐져 가지고 대소유무이치의 달인이 되죠. 근데 그냥 교우가 해주기만 바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리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직접 해본 얘기 하시오. 딴소리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한 얘기. 머리 아프고 시간 자꾸 가니까 직접 해본 얘기가 아니면 시간 낭비예요. 해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해본 얘기를 하는데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남에게 자꾸 손해를 끼쳐.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리 이타가 아니고 자리 타에 나만 잃었고 남한테 손해를 줘.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 공도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인간이 살면서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인간 마음에 그냥 감동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이 확 설레이고 진리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은 이롭게 해줘. 내가 많은 가져면 너는 5만원 가져.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자리 타해가 아니고 자리 이타요. 근데 내가 내 이익만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남한테 손해만 끼치다가 일생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근친소에 끌리는 이기심, 이게 나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결혼하면 내 가정이 있고 나 하나 굶어 죽을까봐 벌벌 떨기 때문에 내 가정부터 우선으로 지키고 살리고 내 가족들 부자되게 하고 싶지 놈들 나하고 먼 인연들은 관심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나만 위하고 내 가족들만 위하는 그런 이기심이 나올 때마다 얼른 알아차리고 멈춰. 그리고 대소유무 도망가는 거 딱 챙겨서 내 마음속에다 대소유무 이치를 심어. 그러면 대소유무 이치가 공도가 되고 대소유무 이치가 공익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기심이 안 나와. 대소유무 이치의 신법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서 공익심을 기른다 이 말은 이 이기심을 대소유무네 하고 빨리 받아들여서 대소유무를 챙겨라 그 말은. 이것이 우리 각자가 공도정신을 채받는 길이라고. 대소유무 없이 공익심 발휘 못합니다. 자꾸 지 분별주착으로 시끄럽게만 하고 시비만 하고 평가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만 했었지. 맞아. 그게 대소유무예요. 그게 공도정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오신 공부인께서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맞아. 그 마음이 대소유무지. 그래갖고 빨리 대소유무를 심어. 그 공익심이 돼야 그래. 이게 채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공도자가 되는 길이고, 따라서 공도자는 특별한 능력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야. 대통령 자리에 있고 장관 자리에만 있어야 공도자가 되고 공익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고. 교무만 뭐 정전을 알고 공도자가 되고 뭐 교무만 뭐 대소유무인지로 공익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나 다 대소유무인지 챙기는 공도자가 된다고. 근데 뭐 어제 저는 행사 때마다 TV를 통해서 국가 행사하는 내용을 좀 유심히 봅니다. 근데 어제는 대통령께서 그 5월달이라 대구에 있는 그 농사 논에 가가지고 트럭 타 몰고 모시게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어버이날은 그냥 그 순국 소방관들 불 끄다가 순직한 공무원들 부모들 다 청와대로 모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공무원들 부모들 다 모셔가지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당신도 뭐 당신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지 운이라고 행사도 제대로 못해서 눈물을 흘리느라고, 그래갖고 행사도 그냥 눈물 때문에 일찍 마치고 떠나셨다고. 눈물이 멈추질 않아갖고. 그 공도자 선배예요. 근데 그 자리에만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도 대소유무 이치 챙겨갖고 극진히 모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합독해 봅시다. 시작. 공부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익심을 계속 양성해 가면 트랙터로 논을 가는 농사꾼도 공도자가 될 수 있고, 반도체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택배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도 공도자가 될 수 있으며, 전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장의 상인도 공도자가 될 수 있고, 정쟁으로 날밤을 새는 여의도 정치인들도 공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트랙타로 모시기를 하셨는데, 그 트랙타로 논을 갈 때 국민이 공도자고, 나도 이 시간에는 농부가 돼가지고 전 나라 전 세계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시기를 했으면 그 공도정신으로 트랙타로 모시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농부들도 대소유무 이치를 깨쳐갖고 트랙타로 모를 심고, 그 다음에 타작을 할 때도 대소유무 이치가 되어서 대소유무 이치를 위해서 타작을 하고 모를 심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도 농사 짓는 것이 공도정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정규직들도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탐진치만 부리지 말고, 부리는 사람도 없지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회사가 대소유무고 나도 대소유무고 세상이 대소유무고 다른 전 나라들이 대소유무고, 그 나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 최고 최강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아니면 반도체 메모리 칩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최고 강대국 제1등이 돼가지고 전 나라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이거 공도자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갈고 닦고 연구를 해갖고 기필코 그 기술에 성공을 해버려. 공도자죠.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도 택배가 대소유무고, 내가 전달하는 그 집이 대소유무고, 나도 대소유무고, 그래갖고 택배 물건을 그렇게 대소유무 이치로 극진히 귀하게 전달을 해요. 그 택배를 그렇게 해봐요. 공도자가 돼가지고 대접받고 환영받아.
이 물건을 대소유무이치로 극진히 숭배해주고 나를 대소유무이치로 보고 극진히 숭배해주는데 누가 그 택배 기사를 싫어합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환영하죠. 근데 막 물건을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주인이 찾아가거나 말거나 그 공익심 아니죠.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는 시장의 상인도 공도자가 될 수 있고, 계산을 하면서도 물건 하나를 팔아도 대소유무이치에게 팔고, 물건도 대소유무고 나도 대소유무고, 내가 장사를 해서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물건도 좋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좋고, 얼마죠? 공익심, 공익심. 그 다음에 정쟁으로 날밤을 새는 여의도 정치인들도 공도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남자 그 공부인님 와가지고 누나 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뭐를 판을 벌려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와갖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이 판을 만든 주인공인데도 주인공 제껴버리고 자기들 얘기만 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자기 속이 허해가지고, 인생이 속이 허해서 뭐 채워진 게 없어갖고 막 살 수가 없어 막.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잘난 체라도 하고 내가 권력이라도 잡아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공도자가 아니에요.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판을 벌였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와갖고 자기들 판을 만들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정치라는 것은 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대소유무고 세상이 대소유무고 내가 대소유무요. 공도를 위해서 하는 게 정치요. 알겠습니다. 이게 공도 정신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 한 번만 더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의도는 왜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이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가 되는가 하는 점이었으나,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이 있어야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니 생활의 강령이 되는 것이고, 공도사업에 동참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가능한 것인데, 이 내용은 과거에 왜 공도정신이 결함돼가지고 공도정신이 죽어버렸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과거에 국가를 위해 순직을 하고 그렇게 한 분야에 전 세계 전 인생 목숨을 걸어가지고 그 분야에 성공을 해서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 공도자를 그렇게 받들어 줬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행사를 지켜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왜 그랬냐? 왜 그렇게 공도정신이 죽어버렸냐? 교당도요, 공부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교도들 많습니다. 누구만 공부하냐? 저것들 지극끼리만 희닥거리고 지극끼리만 끼리끼리 한다고 또 하면 되는데 자기도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러려? 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서 뒤에 가서 씹어. 그게 뭔 공도자예요? 근데 왜 그랬냐?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없었어. 그래갖고 옛날에는 전쟁,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다 폐허가 되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사는 사자 직업을 가진 교육자를 양성하는 게 사고, 농사의 달인 전문가를 만드는 게 사고, 공업의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공이고, 상은 상인, 장사의 달인들이 상인인데, 이 사람들 전문교육을 과거에는 교육기관도 없고 시킬 생각도 못하고 시킬 형편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렇게 공도정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사자 직업을 가지고도 자기 욕심만 챙기면 절대 공도자라고 누가 숭배 안 해줍니다. 사자 직업 가지고도 국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런 사람을 공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농사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 아프리카에 감귤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농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게 유럽에서 그 나무를 갖다 심어서 그
평소에 귤이 열리는 분량보다 새로 유럽에서 갖다 심은 나무에 감귤이 3배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수확을 해서 팔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돼서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달라 그래갖고 유럽에서 감귤 그 나무를 뭐 수십만 평을 심어버렸어요. 근데 한 3년간은 그렇게 감이 많이 귤이 열려가지고 수확을 받는데 3년 후에 완전히 그 감귤 나무들이 병이 걸려갖고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심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병을 잡아주라. 근데 막 그 병자 없는 기계를 막 몇백억짜리를 막 비행기에 싣고 하고 들이대도 병을 못 잡아. 근데 이제 한국에다 요청을 했어요. 유럽에서 못 잡으니까 그 병을. 근데 제주도 감귤 농사를 하시는 우리 어른이 연세도 많아 70이 넘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그 감귤 병 진단을 하러 가시면서 볼펜 한 장을 메모지 하나 테스트기 뭐 기계 째가는 거 이거 뭐 재는 테스트기 하나 이 3개를 가지고 아프리카 농장에 병을 잡고 갔어요.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몇 억짜리 농기계 기구를 가지고 와서 병 잡는다고 난리를 쳤어도 못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저렇게 와서 무슨 놈의 병을 잡냐 그래갖고 그냥 온갖 무시를 해. 근데 이 어른이 3일 만에 잡아버렸어요. 볼펜 하나로 나무 하나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메모하고 테스트하고. 대한민국은 대단해요. 그래갖고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농사의 달인이 되어버리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전 세계를 살려버려요. 이게 공부자죠. 그 다음에 지금 공업으로 반도체, 조선, 해운업, 배 만드는 기술이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방산, 무기, 대한민국의 전쟁 무기를 따라오는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이게 달인이 돼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한국 때문에 살아. 공부자죠. 이런 사람들 극진히 숭배 안 하고 누구를 숭배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그 장사의 달인들은 정말 이익을 내가 조금 남기더라도 정말 백성을 위해 장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움을 주어 먹고 살 수 있도록 달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공익의 기초가 되는데 이 교육이 안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공도자가 나왔겠어요? 근데 지금은 공도자가 많습니다.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당도 대소유 이치의 달인들이 돼버리고 이러장 진리의 달인들이 돼버리고 법심을 사안의 달인들이 돼버려야 창생을 제도 하든지 말든지 괴로운 사람들이 오면 진리로 이치로 다 인생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져버려야 이게 공도자가 되는 것이지. 괴로워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초를 친다거나 괴로워 죽어서 나 죽는다고 하는데도 짓밟는다거나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도정신이 살아나냐고요. 그래서 원불교도 공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일상생의 율법 1조 8조로 다 실행이 돼가지고 아주 이런상 진리형은 입이 막 달인이 돼가지고 술술 원리가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럼 교화됩니다. 그래서 공도자 이 교육을 조금 뭐 정정 공부에 교단적으로 풍토가 조성이 안 되고 정정 단회가 익숙하지 않아갖고 어제도 우리 공부할 때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다. 근데 내가 어떤 입을 벌리면 어떤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가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 사고가 어떤 것으로 담겨 있는지가 다 표시가 난다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데 내가 5년 전에 송정교당에 와서 교도들 언어를 들어보면 대소유무 이치 언어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전멸이요 전멸. 안 씁니다. 사용 안 합니다.
입만 벌리면 이론장 진리 법칙을 사는, 입만 벌리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입만 벌리면 사후사유 선망발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하도 이제 막 부르짖으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자랑이 아니고 이영은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 부력도 없는 사람인데 정전에 전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받아 먹어야죠. 근데 잘 받아 먹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함께 합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공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의 기술 봉사를 나가서 도배하고 전기 고치고 하수도관 정비를 하다 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기술이 없는 10사람 몫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이 이제 생활 강연이 된다 이 말인데, 내가 공도 사업, 공도 정신을 세상에 실천하고 싶어도 산업공상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전문 기술이 없고 전문 분야의 달인이 되어가지고 있지를 않고,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공익 정신을 발휘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장이 다 AI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도배 시장이 뛰어들었어. 그래갖고 도배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자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갖고 도배의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사랑의 기술 봉사합니다. 도배 달인이기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가서 도배 착착 다 해줘버려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이게 공익정신이죠. 그 다음에 전기 고치는 거, 이거 AI가 전기선 뜯어서 그 세밀한 부분들 다 정밀하게 작업을 못해요. 근데 전기의 기술이 달인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기술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기로 편리하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 공익정신을 발휘해요. 이게 다 달인, 분야의 달인들이 돼서. 그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하는 사람도 AI가 하수도에 들어가가지고 그 작업 못합니다. 배관 연결하고 이런 걸 못해. 근데 하수도관 연결하는 정비의 달인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다 공사하고 배관 설치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공익정신을 발휘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사람보다 기술 하나 있는 사람이 기술 없는 사람 10사람 몫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당에도 대소규모 이체 달인이 된 사람이 교무보다 교화를 몇 배로 더 해버린다고. 이런 장 지비의 달인이에요. 근데 이게 정전의 달인이 되지 않고는 공익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이 생활 강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부터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줄부터 합니다. 시작. 공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공상의 시설기관이 적은 것이 공도사업의 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도사업에 참여할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도사업에 참여할 터전이 없으면 공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론상 진리의 달인이 되고 사자 직업의 달인이 되고 뭐 농사 달인, 공업의 달인, 상인의 달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 기술과 그 실력을 발휘할 터전이 없으면 헛방에 어디 가서 발휘합니까? 교무가 교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정전 전문 교육을 발휘합니까? 못합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여기를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도 중에 가장 큰 공도, 종교는, 과거의 종교는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지 못해 공도 사업에 결함이 있었으니. 근데 이제 어떻게 결함이 있었는가? 여기를 보면 합니다.
시작. 과거 종교의 공도사업, 저의 요인, 불교, 출세간접 교리와 제도로 인해 승려 중심의 교단이 형성된 유교, 반상차별, 남녀차별, 적서차별 등 사회적 차별법과 관료적인 제도, 기독교, 십계명의 배타적 해석, 성경에 대한 교조적 해석, 종교가 말이죠. 교리가 편착돼가지고 한 곳에 치우쳐가지고 대중적이지 못해서 공도자가 안 나왔어요. 종교에서. 근데 불교의 대중적이지 못한 문제점은 뭐였냐면 출세관점, 세상을 던져버리고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야 부처님의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승려가 안 되면 불교 공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 이를 다 타파해버리고 산 속에다가 교당을 짓지 말고 대중이 있는 생활 속에 지어라. 그리고 대종사님은 그 교리 삶 속에서 실천은 뭐더냐? 생활 속에서 실천해라. 그래서 일상중에 요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대소유무 이치를 일상중에 요법 1조에서 9조를 실천해야 그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이제 뭐 토요 공부방에 공부인한테 일주일 동안 일상 속의 요법으로 살았습니까? 물었어요.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렵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승려가 돼야 됐고 일반 사람 못했어. 그 다음에 불교는 반상차별이 유교는 반상차별이 심했어. 양반 장문 이 뭔 짓이에요? 왜 차별을 해? 남녀 차별 왜 여자를 교육을 안 시켜? 이 뭔 짓이에요 이게?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무슨 공도자가 나오냐 이 말이죠. 적서 차별 적자의 자식만 출세를 하고 서자 자식들은 아주 그냥 짓밟았어. 그래갖고 무슨 놈의 공도자가 나와. 사회적 차별법과 관료적인 제도가 심했다. 이 큰 문제였다고 얘기해. 공도자가 안 나와. 근데 원불교 정전으로 공부해서 공도자가 안 나오면 그 교리가 잘못된 거죠. 근데 기가 막혀. 공부 뭐 매주 2주 3주 나온 사람도 대소유무를 잡아버려. 눈물을 흘려버려요. 그냥 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제 이제 우리 여자 공부인님도 눈물 뭐 이런 사람 지금 교정 보고 울었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공부인님은 사실은 제가 교전을 선물로 드렸는데 이 불경도 두려워서 못 열어보고 성경도 겁이 나서 못 열어봤는데 저한테 교전을 선물 받아가지고도 못 열어봤다는 거예요. 며칠을. 근데 열어봤어. 진짜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교정 개교의 동기부터 이론상 진리까지 봉독을 하는데 눈물이 아플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요 법회 시간에는 못 듣습니다. 공부는 자리에서나 내놓기 때문에 진짜 그랬구나. 교정 보고 저렇게 초반에 공부 두세 번 하고 저렇게 교정 보고 눈물이 나올까? 그렇게 교리가 원만해. 눈물 나오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눈물이 안 나오지.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에 대한 표창이 적어서 공도 사업의 발전에 결함이 있다는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공도자를 가장 잘 모시는 것은 노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인류에 기여한 탁월한 공도자들을 발굴하여 이를 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공도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가 공도자한테 표창하는데 노벨상으로 표창을 했어요. 그런데 노벨이라는 것은 그 상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 이름을 뽑아서 노벨상이라고 해서 세계를 위해 공도 정신으로 헌신한 사람을 뽑아서 노벨상을 주었지만요. 진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 1조에서 8조까지 실천하면서 이론상 진리의 달인이 되고 대소유무 이치의 달인이 되고 법신물 사안의 대보호자가 돼가지고 무아공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도자예요. 노벨상 이상의 공도자라고. 거기다 공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맞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노벨상 이상으로 지극히 받들고 존중을 하고 숭배를 해야 그렇게 공부하는 대소유무이치의 달인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내가 송정교단 교도들은 다 될 것 같아요. 다 되는 것 같고 들으면 잊어먹는다고 하면서도 법에 나오는 거 보면 공도상 깜이요. 노벨상 이상이요. 그래서 우리 교당도 해마다 그렇게 뭐 좋은 몇십만 원짜리 상품을 사서 결산법회 때 시상을 하는 것보다 정정으로 전문 교육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탁월한 달인들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상을 만들어가고 정전의 법으로 공도상을 준다고. 그래서 법회 2번 나온 사람도 공도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을 주면 그 내용의 달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서 그냥 어디다 꽂아놔버리고 보도 안 하고 그것이 공부 표준이 되기는커녕 받을 때 좋고 그냥 많이요. 받을 때 좋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쥐어주면 좋아서 펄쩍 뛸란가 몰라도 전문 진리의 달인이 되라고 정전의 상을 주는데도 몰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래서 정전으로 전문 교육을 하여 받아서 정전의 달인들이 돼가지고 공도자들이 되어서 공도에 헌신한 유아공동 성자들이 큰 성자들이 되시길 염원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